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수 제이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영상이 없었죠 여러분. 사실 제가 저번 주에 휴가를 갔다 왔어요. 1년 만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요번에 간 데는 보라카이거든요. 사실 제가 해외여행으로 휴양지를 간 거는 처음이었는데 근데 되게 좋았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사실 제가 더운 곳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수영을 할 줄 몰라가지고 휴양지 가서도 이렇게 잘 놀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보라카이가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여름 같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습하지 않고 떼양볕은 좀 뜨겁긴 한데 그래도 저녁에는 또 나름 선선하고 그래서 되게 불쾌하지 않은 더움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날씨도 좋았고 그리고 물놀이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수영을 못해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라카이에 가서 뭐 있었던 일들, 여러분들 중에서 보라카이 여행을 간다면 뭔가 도움이 될 법한 팁들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자 하는데 일단 처음이 숙소, 그리고 두 번째가 액티비티, 그리고 세 번째가 먹을 거, 뭐 이런 주제들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숙소 같은 경우는 제가 7일을 갔다 왔는데 근데 그 사이에 숙소를 3번을 옮겼거든요. 숙소를 이렇게 여러 번 옮기는 걸 사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희가 갔던 데는 해남 크리스탈 샌즈 1박, 해남 팜 비치 리조트 거기서 2박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크림슨 리조트에서 3박을 했었어요. 일단 숙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라카이 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보라카이가 필리핀에서 엄청 쬐끄만한 섬이거든요. 그래서 칼리보 공항에서 내리면 항구까지 1시간 반 정도를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항구에서 10분 정도 또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야지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픽업 샌딩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보통 호텔에서 다들 그런 픽업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해요. 근데 돈이 들기 때문에 그냥 따로 픽업 샌딩 업체들을 알아보셔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제가 뭐 하나 팁이라면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처음으로 갈 숙소가 해난 계열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해난에서 제공하는 픽업 샌딩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샌딩은 모르겠는데 특히 픽업은 제가 이용을 해본 결과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물론 돈은 들어요. 돈은 드는데 보통 픽업 샌딩 다른 업체들이랑 가격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게 나지 않거든요. 월등하게 비싸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갈 때 훨씬 쾌적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해난 계열로 숙소를 정하신 분들은 거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보라카이에는 해난 계열 리조트가 한 3, 4개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는 2개를 이용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사실 숙소 자체가 크진 않아요. 아담한 편이에요. 나름 비싼 숙소긴 한데 번화가 중심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보라카이 경우에는 보라카이 섬 이렇게 중심에 디몰이라고 번화가가 있어요. 그쪽에 이제 뭐 편의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뭐 액티비티 같은 것도 하려면 다 그쪽에서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지거든요, 그 섬에. 그래서 디몰에 있어야 되게 좀 편리한 게 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개를 이용을 해봤는데 수영장도 나름 괜찮았고 서비스들도 괜찮았고 디몰의 접근성이 좋은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이 접근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세 번째 숙소가 크림슨이라는 숙소인데 여기는 꽤나 가격이 나가는 곳이에요. 보통 보라카이는 고급 리조트일수록 디몰에서 멀어요. 그래서 리조트가 되게 넓고 자기네들 리조트 거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끔 뭐 음식점도 좀 다양하게 있고 수영장 크기도 뭐 좀 있고 프라이빗 비치도 따로 자기네들이 있어서 거기서 노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없고 조용해서 그런 건 좋아요. 커플들끼리 자기들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던가 되게 유유자적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디몰을 가려면 한 30분 정도는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번거로워요. 그리고 저녁에 딱히 막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다양하게 먹기가 힘들고
거기 음식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엄청 맛있지도 않았고, 뭔가 편의점도 한번 가려고 해도 뭐 근처에 편의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디몰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치만 리조트 자체는 괜찮습니다. 리조트 자체는 굉장히 예뻐요. 방에서 보는 뷰도 되게 예뻤고, 방 자체도 되게 좋았고, 어쨌든 시설은 좋아요. 숙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액티비티. 사실 저희는 가서 7일 동안 4일을 액티비티를 했거든요. 이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수영하는 게 질려.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게 질릴 정도로 액티비티를 하고 왔는데, 사실 다양하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4일 중에 3일은 스노클링을 했기 때문에 스노클링 너무 재밌어. 첫째 날에는 도착해가지고 바로 패러세일링을 했거든요. 그때가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딱 해 질 때 선셋이 이렇게 딱 보이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패러세일링을 하면서 바다에서 그 해가 지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선셋 세일링이라고 아예 걔네가 그런 액티비티를 따로 팔기도 하거든요. 보라카이 선셋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패러세일링 자체도 생각보다 되게 오래 하더라고요. 감상하고 막 사진 찍고 그럴 시간이 되게 충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시면 패러세일링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랑 다다음 날에는 스노클링을 했어요. 스노클링 같은 경우에는 한인 업체로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해서 갔어요. 미리 예약을 해서 가는 게 좋은 게, 그리고 한인 업체에서 예약을 해서 가는 게 좋은 게, 일단 예약할 때 카톡으로 다 뭐 이렇게 문의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것 외로 더 가격이 나갈 일이 없어요. 근데 현지에서 가가지고 하면은 패키지 여행처럼 자꾸 뭔가 옵션 같은 게 붙어서 가격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저희는 한인 업체를 통해서 예약을 해서 갔어요. 사실 제가 수영을 할 줄 몰라가지고 좀 스노클링 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꽤 있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포인트를 한 3군데 정도 이동을 하면서 반나절 동안 스노클링을 하거든요. 뭐 스노클링 말고도 패들보트도 탈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이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냥 자유롭게 냅둬요. 뭐 스노클링을 하든 그냥 수영을 하든 패들보트를 하든 자기네들이 이제 안전상 볼 수 있는 그 위치 범위 내에서만 액티비티를 하면 그냥 뭘 하든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냅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첫날 이제 스노클링을 하러 갔는데, 처음에 이제 구명조끼 입고 탁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고개를 이렇게 탁 박는 순간 밑에 이제 막 물고기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스노클링의 그 매력에 또 하나 빠졌던 게, 귀까지 이렇게 다 물에 이렇게 탁 다 잠기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약간 물 뽀글뽀글 하는 소리 들리고, 입으로 숨 들이마시고 쉬고 하는 그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 고요함 속에 이 내 숨소리만 들리는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눈 아래에는 되게 예쁜 광경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 모든 감각들과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수영만 잘할 수 있다면 여기서 하루 종일도 있을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수영을 못해도 스노클링은 할 수 있는 게, 구명조끼 때문에 일단 다 뜰 수는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오리발을 끼면 누구나 다 수영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오리발 끼니까 완전 슝슝 나가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발길질해도. 그래가지고 되게 물과 많이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영을 다녀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일정대로라면 저희가 스노클링을 이틀밖에 예약을 안 했었는데, 근데 이제 나머지 3일 동안에는 이제 크림슨 리조트에 있으면서 좀 쉬고 이럴 생각이긴 했는데, 저희가 둘째 날 했던 스노클링이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이래저래 이대로 우리의 마지막 스노클링을 끝내기에는 좀 아쉽다. 그래서 그 즉석에서 카톡으로 또 한국 업체를 통해서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진짜 스노클링 뽕을 뽑았던 것 같아.
데려다 주는 포인트마다 특색이 있었고, 그리고 되게 자유롭게 수영하도록 냅뒀고, 딱 저희가 원하는 그걸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원 없이 수영하고 물고기 보고 그러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 보냈거든요. 여러분들도 진짜 스노클링은 진짜로 추천을 드려요. 사실 뭐 이것 말고도 뭐 시워킹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선셋 세일링이라든지 다이빙이라든지 뭐 되게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는데, 근데 뭔가 오래 즐길 수 있으면서 수영을 못해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가 스노클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스노클링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꼭 하실 때에는 본인의 살을 의도적으로 태울 게 아니시면 꼭 래시가드를 입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금 탔어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타고, 특히 여기 이마가 완전 여기만 딱 타가지고, 그리고 손도 굉장히 탔거든요. 이게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려나? 여기 이게 원래 제 살이고 요게 딱 탄 부분이에요. 이 래시가드를 입으니까 손만 탔어. 여기 손등 이렇게만. 그래서 꼭 래시가드 입고,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은 꼭 거기 현지에서 파는 그 1000 SPF 이런 선크림 있거든요. 그거 꼭 바르시고 이렇게 잘 챙기시면서 꼭 스노클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음식인데, 사실 제가 이번에 보라카이 갔을 때 음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단 첫째로는 배탈이 났고, 그리고 둘째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한국 음식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여행 가서 음식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유럽 여행 갔을 때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어. 그땐 더 오래 갔는데. 일단 제가 한 여행 4일째 되는 날에 배탈이 났어요. 극심한 통증에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뭔가 위쪽이 아파가지고 뭐 너무 음식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서 위가 쓰린 건가 이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설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그날은 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툭 하면 화장실을 갔어요. 그냥 먹으면 나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도 그게 너무 보였던지, 그때가 크림슨 리조트에 있을 때였는데 식당 직원이 리조트 내에 있는 간호사를 불러줬어. 그래서 간호사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처방받고, 그래서 지사제 먹고. 진짜 상비약으로 지사제를 항상 들고 다녔었지만 진짜 직접 내가 이걸 먹어볼 날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필요하더라고요, 지사제가. 상비약 꼭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진통제랑 지사제 먹고 하루 종일 그렇게 물똥 싸면서 지내다가, 그래도 다음날부터는 점점 사그라들더니 이제 괜찮아졌거든요. 이제 밥을 뭐 먹긴 했는데, 근데 점점 이제 한국에 가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너무 다 음식이 질리더라고요. 거기 음식들이 해산물, 고기, 약간 이런 것 위주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질리는 거야. 너무 음식들이 뭐랄까 자극적인 게 없어. 아니면은 담백하고 이렇게 시원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뭐 쌀국수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뭔가 그런 게 없고 다 느끼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김치가 너무 먹고 싶었어. 거기 음식이 맛없는 게 아니에요. 맛있어. 음식 맛있는데 남자친구는 안 힘들어했어요. 원래 보통 가면 남자친구가 더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자친구는 괜찮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했어. 막 칼국수에다 생김치 먹고 싶고, 막 김치찌개 먹고 싶고, 된장찌개 먹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도 김치를 잘 안 먹거든요. 밥보다는 면이나 빵 더 좋아하고, 김치도 밥 먹을 때 잘 먹지도 않아. 그런데 그렇게 김치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행 갔다 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칼국수에다 김치 먹으러 갔어.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가가지고 저녁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마침 알탕을 해놓은 거야. 근데 그 알탕이 너무 맛있는 거야. 제가 보라카이 갔을 때 그런 게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침 딱 그걸 해놓은 거야. 그래서 계속 국물 그거 계속 먹었거든요. 진짜 그날 원 없이 먹었어.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음식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맛있는 맛집들이 많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보라카이 여행 다녀온 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음식 때문에 약간 고생했던 거 빼면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날씨도 좋았고, 스노클링도 재밌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올라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라카이 꼭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라카이가 물 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예뻐. 진짜 사진으로만 보던 그 파란 색깔이에요. 진짜 예뻐요.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해요. 모두 안녕. 치어 화이팅!